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껴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 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문대림 의원, 박해철 의원, 이현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훈기 의원, 차규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불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준다던데.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기로 했어.
부장님께서 다 한다고 했다고. 용해인 의원. 오래간만에 악수 한번 해. 돈 못 봤어. 저는 근데 해외 멀리 다녀. 아이고,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러시아 방문 일정을 통상 1월 20일부터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번에 노원하고 양천에 북한 2차 군인 보링과 쉼터 한반도 대결위원장 예상으로 강제로 줬어. 우리가 비싸잖아. 그래서 진짜 큰 것이야. 7일 탈북자 고령자실. 보름자식. 인천에 하나 시범상이 좋잖아요. 두분 저는 감사합니다. 의정의 날하고 외교 수고 감사해요. 운전 계실 때
의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공무원이 가게 돼. 내가 증언을 하고 있다. 그 증언도 못해? 아, 그런 게 있어. 의장님, 의장님. 네. 이번에 저기 정보위에서 유럽 나토 강화 보니까 EU 의원 연맹, EU 한국 의원 연맹, 아니 그럼 만들었다. 빨리 우리도 한 의원 연맹 만들어 달라고 포럼 옛날에 그 작고하신 이상민 의원님 있었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140주년 한국 그러지 뭐 만들지 뭐. 그래서 만들어서 의장님도 한번 같이 가시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인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말 방한해 영화 분야 협력을 제안한 인도 정보방송부 무르간 장관과의 논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본 의원은 콘텐츠 협력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 및 통상에 관한 법제에 공동으로 나설 것, 민간 투자, 문호 개방, 콘텐츠 산업 분야, 문화 산업 분야, 무관세 합의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협력안을 제시했으며 인도 정보방송부 및 문화부로부터 전면 수용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봄이 다 가기 전 상기의 내용으로 한 인도 정부 간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임을 먼저 국회에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정보방송부와 문화부 두 부처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부처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발언을 드린 이유는 보고만이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국회의원 외교 향방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15억 인구를 가진 핵 보유국이자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원을 보유한 자원 대국입니다. 풍부한 인적, 물적 역량을 기반으로 자급적 경제 구조를 갖추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강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본 의원이 단독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력과 K컬처, K민주주의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비단 인도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함께해요 대한민국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 전통적 의원 외교를 넘어 문화산업 비즈니스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APEC 경주선언에서 모든 참가국이 문화산업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이유도 바로 문화산업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상호 이해, 존중, 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영향력은 신뢰에서 비롯되고 신뢰는 문화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의 이익을 통해 비로소 공고해집니다. 문화산업은 그 신뢰를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쌓는 동시에 세계를 결속하고 결핍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익 관점에서 국회가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대국 중심의 외교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전통적 외교만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교류를 통해 다층적 우방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보, 경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층적 우방 확보로 자원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히토류,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글로벌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노동력 확보와 교육 증대를 위해 개방적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가 글로벌 법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일단 문화산업만 놓고 보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콘텐츠, 데이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법제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는 각국의 법률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내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각국의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과제이지만 개별국들과의 각계 협정을 통해 법제 기준을 조율하고 통일해가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합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이번 인도와의 협상에서 우리 기술로 내년 말 개발될 저작권 관리 코드와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스템 막내 시장 확보와 함께 국제적 저작권 질서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회는 의원 외교의 전략을 세워 문화산업 협력을 필두로 분야별로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입법